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영토 TV 이리네입니다.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그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 결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왕패를 나오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 미는 항상 옳다. 그래서 저 똑같이 장계환 박사님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도대체 패배를 해내는 건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왜 민을 항상 옳다 하는 건지. 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현 시대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라고 하는 게 선거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뭐 제가 늘 하는 게 민은 항상 옳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투표가 뭐 잘못됐어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민은 이게 뭐 늘 이제 민이 옳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이제 정립이 돼줘야 되고 한데, 민이 이제 옳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해야지. 이제 뭐 선거가 이번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1년 뒤에는 또 대선이 또 있기 때문에 대선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이번 선거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명박이 살아 돌아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명박이 살아 돌아왔다. 쉽게 말해서 이제 부산의 박형준과 이게 서울의 이제 오세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건 세력의 전형적인 토건 세력이 이제 토건 세력이면서 이번에 뭐 거짓말 관계라든가 뭐 저쪽에 LCT 관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쪽에 다 내용법 투기 세력이에요. 그렇죠. 이 투기 세력과 토건 세력인데 이명박 전부 이제 직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명박이 살아서 이제 돌아온 어떤 건데, 우리는 다시 지금 1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는 서울시하고 부산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전부 이제 부정한 쪽에서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부정 세력이면서 이제 때로는 이제 뭐 무능 세력이다. 뭐 이 속된 말로 뭐 이 박형준도 뭐 5천만 원을 주고 여자를 사갖고 뭐 이 성 문제를 가짜를 막 들어대고 뭐 이런, 물론 뭐 이제 이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사법 절차로 가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뭐 오세훈은 대권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제 뭐 4년 뒤에 1년 뒤에 다시 서울시장에 나오든지 할 건데, 그러겠죠. 제가 봤을 때는 못 나와요. 이제 다 감옥으로 갑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무능, 우리가 뭐 한강 르네상스를 하려고 해갖고 얼마나 많은 그 재원을 우리 세금들을 탕진했습니까? 문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민은 오세훈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즉 다시 얘기해서 그 거짓말장이 그 무능한 오세훈보다도 더 화가 난 것이 바로 이쪽 정부 여당이다. 이렇게 정부 여당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래서 받아들였죠. 여당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이 참패의 원인이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이리나 님도 열심히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라고 했는데 180석의 무능 아니겠어요? 저도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180석이 너무 무능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라면 이제 개혁 세력에 대한 어떤 민초들의 이제 여론 반영이 이제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초들은 엄청난 그 개혁을 하라고 180석을 몰아줬는데 개혁을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조국 사태, 추미애 장관 사태, 이걸 이렇게 제대로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속된 말로 5분 만에 해야 될 걸 50분 한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거야. 개혁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시간만 질질 끌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옛날에 그 윤석열하고 문제 있을 때 윤석열 그냥 바로 내쳤으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 거. 왜 사퇴를 아니고 왜 안 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피로감, 지금 몇 년, 지금 생각해봐. 한 2년 정도는 매일 이 검찰과 국민들과 언론과의 전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새끼가 거짓말장이든지 무능하든지 도둑놈이든지
그냥 할 그쪽을 거예요. 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뭐 당 내에서도 이 개혁에 대해서 그 이견이 또 이렇게 나오고 이낙연 대표가 또 결단력도 되게 부족하고 패기가 없고 매일 엄중한 시대라고만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국민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참패 원인을 코로나에 대한 대응 전략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대한 대응 전략 괜찮은 거가 자, 세계적으로 이제 잘했죠. 네.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방역에 대한 부분은 성공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코로나 문제를 방역에는 성공했는데 선거는 누가 해요? 국민들이 하잖아요. 국민들이 그죠? 하죠. 국민들의 마음을 못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 국민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죠? 처음엔 다 다 줬어요. 주니까 그 논리는 간단해요. 전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면은 그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이 받아 뭐 하겠어요? 아니요, 다시 쓰겠죠. 쓰잖아요. 그렇죠. 쓰면은 그 쓴 돈이 다시 세금으로 상인들한테 다 들어가죠. 가겠죠. 그렇죠. 상인들에 가면은 상인들은 세금을 내겠죠. 예.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재명식 재난지원금 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낙연하고 정세균 이 두 사람 다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하느냐 선택적 복지를 하느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왜 하는 거지? 이재명 지사는 보편적 그걸 해갖고 그렇죠. 다 돈을 부자국 안에 나눠줘갖고 쓰면은 어차피 다 다 들어가는데. 다시 돌아와갖고 한다라는 논리인데 이낙연 총리는 이재명 지사가 자기를 막 이겨먹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당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 복지를 해갖고 이 상인들은 말이야. 아니 상인들이 뭐 누가 아니 지금 돈 쓸 사람이 없는 게 그렇죠. 문제지 상인들한테 주면은 그 사람이 돈을 한 푼도 안 들어오는데 몇백만 원 주면 그거 갖고 몇 그러니까. 달치 세금 집세 내는, 주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인심을 얻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 지원책의 대응 전략의 지원책을 갖고 이게 완전히 이재명파와 비이재명파로 당내에서 나눠진 거예요. 그렇구나. 이 여기 지금 이거 보이죠? 이 도표. 네. 이게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 투표를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이게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낙연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까 반대가 훨씬 많아요. 찬성은 얼마 안 돼요. 국민들의 마음은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출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부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방법은 다 이재명 지사 쪽을 선택을 하는데 당 내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출당해야 된다는 게 높으니까 국민들하고 완전히 엇박자가 가는 거예요. 이게 이번 민주당 선거의 참패 원인이 1번입니다. 그렇구나. 이거를 지금 읽지 못하면은 다음에 대선도 못 읽어요. 이 바보같이 내내 그 선택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편적 지원이 그러니까. 아닌 그 일부 사람들한테만 선별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내내 이런 여론이 있고 이 친문계와 이재명계가 합치지 못하면은 지금 그렇죠. 이하고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문계가 이낙연을 어떻게 했어요? 지지했단 말이에요. 지원하니까 이낙연 사태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낙연은 뭐 해요? 선별적 지원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선별적 지원하자 이낙연은 사태를 반대하고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이재명은 출당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구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론하고 달라요. 다른 거죠. 아니, 리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저는 다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다 나눠줘야지. 그 돈이 다시 하고 세금으로 들어. 왜냐면 우리 그때 한 번 받아가지고 예, 마트 예. 가서 다 썼죠. 마트가 다 뒀지. 그거 어디 가서 썼어요? 그 마트 카드로 다 들어왔잖아요. 그 기간도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또 나눠줘도 관계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관계 없어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를 활력을 돌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뭐가 나눠주잖아요. 우리 충남에서는 이 전 국민 상태로 받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예. 번도 그러니까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참패의 원인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야당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안이한 어떤 대응을 했다. 야당은
목숨을 구했어요 이번에.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갖고 목숨을 구했는데 여당은 뭐 위기감을 별로 안 느끼고 당 차원에서 지원이 되게 미미했어요. 봐보세요. 우리가 뉴스를 봐보면은요, 김종인 위원장은 되게 그냥 막 줄기차게 밀고 그렇죠. 막 그냥 뭐 나가는데, 이쪽에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인데 본 적이 있어요 뉴스에? 없어요. 별로 보이지도 않고. 저기에서만 있었지. 그러니까 어디. 인식 자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는 목숨 내걸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후보 혼자 뛰는 어떤 이런 쪽이 패인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얘기는 이제 기울어진 언론이다. 이게 뭐냐니까, 언론은 이미 뭐 보수 언론의 일방적으로 이제 가짜 뉴스뿐이 아니라 이제 선택적 뉴스를 만들어내죠. 그냥 야당이 이제 잘하는 것만 선택적 뉴스를 만들고, 이쪽에 오세훈의 거짓말이라든가 저쪽에 박형준의 LCT 같은 거는 보도 자체를 하지 않는 어떤 이런 선택적 기울어진 언론 때문에 이제 이게 진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정상 안 되면 어떻게 돼? 내년 대선? 그렇죠, 문제죠. 안 된다라고 그러면 하는 지금 거예요. 언론도 개혁해야 되는 해야죠. 그래서 거죠. 이 검찰과 언론이 하나 되어서 정부를 이제 비판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이제 다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상당히 그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내년 대선도 그렇죠. 민주당은 이기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 투표 결과는요, 겸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국민이 우매하다고 하면 안 돼요. 투표 결과는 늘 시대를 반영합니다. 다음 선거 준비는 지금부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국민이 우매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시대 반영은 이렇다.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이래서 민주당은 이제 당 체질도 개선을 해야 되고 정책도 돌아봐야 돼요. 아까 그렇죠. 이제 보편적 지원인가 선택적 지원인가 이런 문제부터 전 가장 큰 요인은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심하고 떨어져 있어요. 흔히 말하는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인정을 안 하면서부터 벌어진 게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여기는 누가 떨어진 거예요. 파를 따지는 게 아니라 민심이 원하는 거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애초부터 지난 충선에서도 180석이나 줬는데 예. 왜 줬는데 개혁하라고, 그러니까. 민심 소리 좀 들으라고. 예. 그 솔직히 저도 이제 무능하다고 봐요. 예. 너무 일을 못해서 예. 지금 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 개혁을 네. 빨리 못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개혁에 대해 그렇죠.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아우, 이 개혁 뭐 검찰 얘기만 들어도 맞아요. 머리가 뜨끈뜨끈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민심은 돌아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의 그 지도부가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예.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사퇴는 뭐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사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뭐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내년 대선도 뭐 옛날 이해찬 그 당 대표가 20년 얘기했는데 20년이 아니라 당 앞으로 1년 뒤면은 맞습니다. 뭐 생명이 다 끝난 정도인데, 옛날에 이제 그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그 호불호가 명확하잖아요. 가야 될 길도 명확하고 다 명확한데, 지금 여기는 전혀 명확하지 못하고 이낙연 대표 존재감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하고, 특히 그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대표가 잘 나가는 이재명의 그 정책을 반대하면서 나타난 것들이, 그게 당내가 이쪽에 이재명을 빼고 결집을 하다 보니까 이 민심하고는 그렇구나. 완전히 이렇게 떨어진, 이게 이번 결과다, 이렇게 저는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저도 솔직히 이게 너무 참패에 대해서 좀 가슴이 아팠었지만, 이런 오세훈이라든지 박현준, 네, 박형준, 박현준이라든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결과가 저렇게 됐으니까 민심을 무엇을 원하는 건지 이 네, 선거에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